네, 안녕하세요. 넷기어 코리아 임교욱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실 텐데, 예, 남은 시간 제가 짧고 굵게 마무리하고, 예, 이번 웹 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넷기어에서 소개해드릴 파트는 이제 AV 오버 IP를 위한 전용 AV 전용 스위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 넷기어라는 회사를 모르실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리고, 예, 저희 AV 전용 스위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 넷기어는 이제 글로벌 IT 네트워크 회사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네트워크 스위치부터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를 이제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앞서서 계속 언급해드렸던 AV 오버 IP를 위한 전용 네트워크 스위치를 필두로 해서 뭐 흔히 가정에서 쓰시는 와이파이 공유기부터 해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뭐 다양한 뭐 PoE 스위치, 10기가, 100기가, 뭐 1기가, 멀티기가 관련된 다양한 기가비트의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뭐 메쉬 기능의 무선 기능, 뭐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를 저희가 개발,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96년에 미국 산호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2000년대 초에 한국 지사가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거쳐서 지금 소개해드릴 스위치는 이제 2020년에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가 돼서 현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회사 네트워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메인 주제인 AV 오버 IP를 위해서 설계된 스위치 M420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뭐 AV 오버 IP라는 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P를 통해서 오디오 비디오의 네트워크 구성을 해주는 중심적인 한 가운데에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일반적인 스위치랑 다르게 저희 넷기어 M420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제품 기획부터 사전 몇 년 전부터 제품 기획부터 한 140여 정도 되는 프로 AV 제조업체 및 실험실에서 또는 현장에서 설치한 테스트랑 피드백을 받아서 AV 관리자들 또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기획 및 설계가 된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V 제조업체 또는 시장 쪽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저희 네트워크 20년대 네트워크 이상의 네트워크 전문 지식이 결합돼서 나온 제품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 제품의 큰 모티브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서 전원을 꽂고 거의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은 간단하거나 또는 한두 번의 터치만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하는 스위치를 이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안에는 사전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AV 관련된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고, 아니면 네트워커에서 AV 사용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할 네트워크 기술들을 대부분은 자동화를 시켜놔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전원만 꽂아도 일반적인 구성은 다 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부터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AV 사용자를 위해서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AV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르는 AV 사용자들이 접근하시기에 좀 편리하게 AV 사용자를 위한 관리 페이지를 따로 별도로 추가로 제공해드리도록 설계를 했고요.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알아도 적게 알 수밖에 없는 AV 사용자들이 접근했을 때 이 용어들이 뭔지, 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AV 사용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 효율성과 편리성이 강화된 기존 네트워크 페이지도 있지만 AV 사용자를 위한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 스위치를 한눈에 보면서 이 포트의 상태, 그 다음에 뭐 CPU라든지 메모리, 사용량, 뭐 팬 상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걸 제공해드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잘랐다 가보면요. 예, 이게 좀 잠깐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저 PPT 화면만 계속 보면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으니까 예, 처음 접근하게 되면 저희 이제 IP 주소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좌측, 우측 이렇게 화면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쓰던 네트워크 관련된 관리 페이지고 좌측에 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면 스위치에 대한 이 간단한 화면들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 PoE를 통해서 전원구되어 있는 장치를 구분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포트, 광 포트, 일반 포트 아니면 뒤에서 얘기 드릴 텐데 S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군락이 되어 있는 포트를 찾는다든지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의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특정 관리자 메뉴로 들어가서 컨피그를 확인하는 어려움을 떠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네트워크 지식이 없는 AV 사용자분들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직관적인 페이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간단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 이런 빨간색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알려드리긴 할 텐데 단테 오디오를 사용하는 포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라고 이제 보자마자 이거는 단테 오디오 포트라고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다른 장비에는 없는 이제 팬에 대한 어떤 제어도 가능합니다. 팬 상태도 보실 수 있고 센서에 대한 온도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제공해드리는 특수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흔히 아시는 계속 오늘의 주제가 또 단테인데 단테를 포함해서 흔히 아는 AV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프로토콜에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사용해야 되는 설정들을 아예 애초에 녹여서 단테는 단테용 사전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다른 큐시스라든지 SDVOE, AVB 이런 다양한 유명한 프로토콜에 대한 네트워크 설정을 애초에 사전 구성을 해놔서 그 프로토콜에 대한 프로필을 누르고 포트 설정만 해주면 기존에 어렵게 설정하고 접근했던 AV에 대한 설정들을 그냥 원클릭으로 한 번에 적용할 수가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프로필 템플릿이 있어서 AV, AES67, 오디오 단테, 큐시스 요거는 당연히 단테가 사용률이 요새 점점 많은데 단테가 메뉴에 없고 이건 영문 순서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전 프로필을 선택하고 포트를 원하는 예를 들어서 단테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1번이랑 4번 포트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4번 포트까지 체크를 하고 색깔로 구분 짓고 어플라이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면 예전에는 포트를 설정하고 VLAN이라는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단테에서 사용하는 QoS라는 관련된 설정을 해야 되고 멀티키스트에 대한 관련된 설정을 해야 되고 PTP 이런 다양한 설정들을 조금 전문 지식을 요하는 설정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유명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포트 선택하고 OK 하는 정도로 엄청난 단순화, 자동화를 해서 사전 구성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로 계속 설명해드리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더 체감이 많이 되실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프로필에 들어오시면 저희 해당 장비에서 사전 구축해놓은 다양한 프로필이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은 단테 주제로 해서 단테를 선택을 해드리면 단테 오디오를 선택을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포트만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 이름을 단테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미를 지정을 해주고요. VLAN이라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가상으로 네트워크를 쪼개는 건데 단테 오디오가 집중할 수 있는 VLAN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가상의 VLAN 번호 1, 2번을 제외한 3번부터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에 색깔 부분을 지정해주고 여기서 OK만 해주시면
예,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테께 테스트하느라고 2가지의 단테가 들어가긴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예, 비디오를 혼합해서 하는 단테 오디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사전 프로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이런 쪽으로 하시면 별다른 설정 없이, 어려운 설정 없이 네트워크의 지식이 없는 AV 사용자셔도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해서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저희 또 독점 기술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 AV 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캐스트라는 그 통신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디테일하게 통신 방식을 다 설명해드리면 뭐 길어질 수는 있는데, 뭐 대표적인 통신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가 있는데, 유니캐스트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1:1 통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의 통신 방식이 유니캐스트고, 이제 방송 쪽으로 많이 하시게 되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캐스트라는 용어나 통신 방식을 아실 텐데,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수에게 뿌려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주게 되는 통신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장치 또는 사용자한테도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게 되는 어떤 번거로움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부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좀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V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통신 방식이 이제 멀티캐스트인데, 거기에서 멀티캐스트 안에서 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GMP라는 프로토콜인데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멀티캐스트를 기본적으로 아마 세팅을 해주셔야 될 텐데, 이 IGMP 플러스는 넷기어만 갖고 있는 득점 기술인데요. 이 멀티캐스트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여기 TX가 이제 발신자고 RX가 이제 수신자면, 이 멀티캐스트를 IGMP를 이용한다고 해도 목적지까지만 받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 업스트림을 스위치를 거쳐서 메인 스위치까지 우선 네트워크 단에는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주게 돼서 네트워크 스위치까지는 이런 패킷들을 받았다가 요 메인 스위치 정도에서 드랍을 시키고 목적지에만 전달해주는 기존 IGMP라는 기능, 멀티캐스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면, 저희가 제공해주는 독점 기술인 IGMP 플러스 기능은 아예 스위치 단에서도 전달하지 않고 필터링을 해서 아예 송신자와 수신자만 거의 멀티캐스트지만 유니캐스트처럼 동작을 하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장점은 네트워크 불화를 당연히 막을 거고요. 플러딩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넘치는 것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단에서 사전 필터링하기 때문에 수신자 또는 다른 발신 장치한테까지도 영향 없이 수월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의 기본 값으로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활성화되어 있어서 굳이 사용자가 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저희 네트워크 하는 다른 벤더사들이 IGMP라는 멀티캐스트를 설정할 때 사용되는 설정 요구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데 보시면 최대 IGMP 관련돼서 14가지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요 IGMP 플러스 기능이 있는 M420을 이용하시게 되면 IGMP 플러스라는 멀티캐스트 기능은 자동으로 켜져 있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비활성화만 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설정들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멀티캐스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화로 지원하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 트럼프와 오토 LAG라는 기능을 또 지원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오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겠지만 뭐 단테 오디오가 있고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 있고 여기에 다른 타입의 오디오 비디오가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VLAN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거예요. 구분을 짓게 되다 보면 요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포트를 트렁크 포트라고 해서 그 VLAN 정보를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업링크 포트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 또한
네트워크 설정에 VLAN 설정에 트렁크 설정이 다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설정을 일일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AV 사용자께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토 트렁크 기능이 또 켜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오토 트렁크 기능이 있는 저희 넷기어 장비끼리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면 서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는 걸 인지를 해서 넷기어 장비끼리 연결이 됐고 VLAN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포트가 연결이 됐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스위치로 자동으로 설정 없이 오토로 트렁크를 잡아서 모든 정보를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넘겨줄 수 있는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요 기능이 이제 자동 트렁크, 오토 트렁크 기능이고요. 예, 요 용어는 이제 렉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링크 어그레이게이션이라고 해서 요 간혹 가다가 스위치와 스위치의 네트워크 구성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케이블, 한 포트를 이용해서 링크를 구성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요 스위치와 이 스위치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가 1기가가 조금 넘을 것 같은 좀 부담감이 있으시면 이렇게 1기가짜리 두 포트 광포트를 이게 연결하신 다음에 원래 LH라는 건 링크 결합, 이제 물리적으로는 두 포트에 또는 두 케이블이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길처럼 묶어주는 기능이거든요. 링크를 결합한다고 하는 뜻인데 이런 경우에 요 구성을 설정하실 때 이 스위치에 들어가서 두 가지 포트에 대한 몇 번 포트 몇 번 포트에 대한 구성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또 구성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셨는데 저희 넷기어 AV 전용 스위치 M4250 이용하시면 이런 구성을 물리적으로 케이블 두 개만 연결하는 자체로 인식이 되는 자체로만 해도 두 개가 LH라는 기능으로 묶이게 되는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만 해도 두 케이블이 논리적으로 하나의 길처럼 연장이 되는 건데요. 이 기능의 특성은 예를 들어서 케이블 하나로 1기가짜리의 길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하나의 길은 속도가 1기가는 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비유하면 고속도로가 제한 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여도 차선이 하나 있는 차선보다는 100km여도 두 개 있는 차선의 병목 현상도 없고 100km에 대한 최대의 속도를 내면서 이 구간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1기가비트의 속도를 갖고 있는 두 개의 길이지만 두 개의 길을 이용해서 병목 현상 없이 최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역폭을 넓힐 수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때 이 기능도 아마 자주 이용하시게 될 텐데 그때 별다른 설정 없이 물리적으로 연결하시는 것만으로 이 LH라는 구성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잠시 저희 관리 페이지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팬에 대한 어떤 모드도 제어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오디오 쪽에서는 또 좀 소음에 좀 민감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소음 모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냉방이 조금 부족한 공간에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쿨 모드라고 해서 계속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 조금 날 거고요. 쿨 모드다 보니까. 그다음에 조건에 맞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팬을 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팬을 끄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환경에서 냉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런 조건들이 맞는 환경 같은 경우는 팬을 끌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V 장치라든지 네트워크 장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렉에 들어가서 장착을 할 텐데 저희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렉을 건다든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렉을 앞으로 조금 빼서 선 정리를 할 때 좀 튀어나오지 않게 선 정리를 하실 수 있게 약 2인치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게 고정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마운트 방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시면 이 전면부, 후면부가 이런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전면에 위치하시고 싶으시면 마운트를 이쪽으로 고정하시면 되고 방향을 바꿔서도 마운트 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품에 따라 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LED, 이쪽에도 LED가 있고요. 리셋 버튼이라든지 전원, POE, 팬에 대한 LED, 일반 이더넷 포트, 광 포트, 전원, 그다음에 관리용 콘솔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AV 전용 스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아마 이번 4분기나 내년 초에 이제 출시를 할 건데요. 요걸 이용하면 아까는 이제 하나의 스위치에 웹 브라우저에서 스위치 관리 IP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예, 요게 지금 저희가 베타 버전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에서 내 계정에 등록을 해놓고 등록되는 스위치가 여러 개면 여기서 컴퓨터만 눌러도 이 화면에서 아까 그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관리하던 설정 페이지를 다 하나의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보고 세팅하실 수 있게 하는 이런 컨트롤러도 지금 개발해서 곧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국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서울 이평별로 관련된 그 설치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단테 오디오, 장내 방송용 오디오 구축하는데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에 대한 이중화 구조, 민 구조로 구성을 할 때 저희 넷기어 M420 시리즈에 대한 모델들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장내 방송용 오디오 구축하고 환경이 외부다 보니까 실외 렉에 설치해서 이중화 구조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테 오디오에 대한 사전 프로필을 구성되어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결되는 포트만 선택해서 적용해드리고 멀티캐스트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지만 IGMP 플러스라는 자동화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만 보고 적용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는 이제 광포트로 연결을 한 이중화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링 구조, 이제 1번부터 2번 스위치, 2번 구간부터 3번 스위치 구간 그렇게 쭉 돌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번 스위치가 마지막이면 10번 스위치의 마지막 구간에서 다시 1번 스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링 구조를 채택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한 구간이 끊어져도 다른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이중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이제 STP라는 프로토콜을 그 스위치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여부예요. 그래야지 STP 프로토콜이 특정 구간을 블락포트로 막아놨다가 이 블락되지 않으면 루프 발생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적인 링 구조에서는 STP라는 기능이 없으면 루프가 발생해서 네트워크가 전체가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링 구조를 구성하고 STP라는 프로토콜이 켜져 있으면 자기네들의 계산법에 의해서 한 구간의 포트를 임시로 블락을 계속 시켜서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떤 구간에서 케이블 또는 포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길이 하나가 차단됐기 때문에 이 블락을 그때 인지가 되면은 블락 포트를 풀어주고 다시 통신을 해주게 하는 이중화를 위한 구성인데 이런 구성을 통해서 링 구조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분은 저희는 이제 실외용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경우에는 행사 특성상 렉이 실외 렉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 넷기어 스위치도 실외에 설치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8월 중순이다 보니까 온도도 고온인데다가 중간중간 비도 오고 좀 다습한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온을 좀 방지하고자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팬 모드를 좀 풀 모드로 해서 주변에 냉방 시설이 없는 야외였다 보니까 그래서 팬 모드를 구성을 해서 풀 모드를 구성해서 팬을 계속 장비를 시켜주는 구성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원활하게 잘 되는 것까지 체크를 했던 설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저희 스위치 라인업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종료해드릴 텐데요. 이 모델들은 총 지금 현재 출시 예정인 것까지 해서 13모델 정도가 있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데스크탑용으로 렉에 설치되는 건 아닌데 출시 예정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서포트 기어와 콜라보했던 그 이 포뮬러에서 나갔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PoE 기능을 포함한 광포트 2개가 있는 12포트짜리 제품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의 차이는 뒤에 X가 붙었다 해놓은 거는 광포트가 텐즈라는 저희 만의 이니셜인데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저희 모델 선정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SM이라고 하면 기가비트 스위치 매니지먼트의 약자고요. 뒤에 12는 이제 포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는 PoE를 지원하는 여부일 때 P를 적어드리고, X가 붙어 있으면 이 광포트가 1기가비트인지 10기가비트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만 저희는 이제 PoE,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전원 공급 및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요새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 30W까지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저희 이제 UPoE, PoE 플러스 또는 울트라 PoE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이런 장치들을 이용하시면 PoE 장치 중에 최대 90W까지 전력 소비를 요구하는 PoE 장치가 있으면, 이런 UPoE를 지원하는 장치를 이용하시면 원활하게 전원 공급까지 할 수 있게 90W까지 지원되는 PoE 제품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2.5기가에 지원해주는 멀티기가 스위치도 있고요. 이렇게 10G 광포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 30V짜리 PoE, 울트라 PoE, 10G 광이 있는, 그다음에 48V 장치도 있고요. 이런 48V지만 울트라 PoE를 지원하면서 총 2880W까지 지원해주는, 이 전원 코드를 3개를 연결하는 최대 여기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장치거든요. 이런 장치까지 해서 라인업이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공식 파트너 사례 결과 한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이 420 같은 경우는 이제 1기가 스위치 기반으로 좀 많이 나온 제품인데, 내년쯤에는 이런 또 다른 AV 전용 스위치도 추후에 후속작으로 계속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저희 렉기어 제품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미나 발표는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